고추는 굉장히 비료를 많이 뿌리는 작물입니다. 질소 중에서도 효과가 좀 빠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고추의 끝이.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농사백단의 박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추, 지금 고추 농사는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농촌에 계신 분들이라면 자기 드실 거는 조금씩 하고 계시니까 고추 추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지금 이 시기 덥고 이제 고추 수확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더 수확하셔야 되고 지금 이 시기 한참 추비 던질 시기인데 그 추비 던질 시기에는 어떤 양분이 필요할까 한번 저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소 중에서도 효과가 좀 빠른 질소가 필요하다. 두 번째 칼륨. 칼륨 필요하죠. 왜냐면 계속 연속 착과형이잖아요. 계속 따야 되니까 딸 때마다 추가적인 칼륨 공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칼슘. 칼슘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연면시비나 영양제 계통으로도 많이들 시비하고 계시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끝썩음, 고추에 굉장히 많이 오는 생리기 결핍 증상이죠. 끝썩음을 예방할 수 있는 칼슘 공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염류 집적이 좀 낮은 비료가 필요할 것 같다. 고추는 굉장히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공성 작물이기도 하지만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줄 때 좀 이제 염류 집적이 안 되는 형태의 비료를 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야 하는 질소. 질소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요소태 질소. 저희가 그래서 이거 비유도 했었잖아요. 요소태 질소를 그냥 지금 나락이라고 비유를 했었고, 암모니아태 질소를 현미라고 비유를 했었고, 질산태 질소를 이제 햇반. 고추에 필요한 거는 즉석밥 형태의 질산태 질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비성 작물인 고추는 수확기, 보통 작물들은 이제 수확기에 비절이 필요하잖아요. 질소를 주면 안 되죠. 수확기에는 질소를 주게 되면 착색도 지연된다고 하고 당도도 떨어진다고 하고 수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 질소를 주면 안 되는데, 고추는 그 친구들이랑 좀 다르죠. 연속 착과형의 다비성 작물입니다. 지금 한 번 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 5번, 6번, 8번까지 10번까지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질소의 공급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고추의 크기를 키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추비는 당연히 질소질 형태의 공급이 필요한데, 생각해보면은 추비는 바로바로 이용되는 형태의 질소가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밑거름에 질소를 넣고 묵혀놓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질소가 필요하니까 효과가 빠른 형태의 질소가 필요하고, 효과가 빠른 것은 바로 질산태 질소다. 그러니까 질산태 질소를 위주로 추비를 공급해야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질산태 질소가 효과가 빠른 것을 저희가 양액재배 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양액재배 보통 대형 온실, 대형 유리 온실들 파프리카, 토마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질산태 질소의 사용량이 훨씬 더 많죠. 그 이유는 질산태 질소가 효과가 빠르고 작물들이 주로 이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작물들 평균 내면은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의 비율이 적게는 8:1, 많게는 15:1까지 이제 온실 쪽에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산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효과가 빠르다. 그러니까 효과가 빠른 질소를 고추에 적용하기 위해선 질산태 질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표 보시면은 이제 요소가 질산태 질소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냐. 사실 근데 이거는 토양의 지온이라든가 토양의 산도에 따라 다르죠. 이거는 실험실에서 제어된 환경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무조건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경향성만 봐주시면 되는데, 요소태가 가수분해가 돼서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 질산태 질소가 되는 그 과정이 한 8주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추에 질소를 줘야 되는데 요소태 형태의 질소를 주게 되면은 결국 8주 있다가 2달 있다가 질소가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맞는 방법은 아니죠. 질소 흡수가 천천히 되게 되니까요. 지금 당장 질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질소는 공급하기 위해선 질산태 질소를 공급을 해야 한다 라는 거. 이제 칼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확량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질소가 필요하지만 칼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질소만 흡수되면은 지금 당장 수확이 되는 거는 어쨌건 영양생장보다는
생식생장이 위주인데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전환되는 것은 질소와 칼륨의 비율, NK 비율이라고 하죠. 요걸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소만 주게 되면은 생식생장이 좀 더디게 된다. 그리고 수확량이 좀 적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칼륨도 질소 주는 양 이상으로 충분하게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칼륨은 이제 고추 비대, 고추 식물 자체의 비대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적당한 양의 칼륨이 들어간 것과 칼륨이 부족하게 된 고추의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칼륨 자체는 고추 나무의 비대 이외에도 착색이라든가 매운맛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고추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영양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칼륨을 공급을 해야 돼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질소랑 칼륨의 비율, 질소보다 칼륨이 높은 비율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생식생장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생식생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은 고추의 비대, 그러니까 고추 나무 자체가 크는 것보다 고추 과일 자체가 커지는 거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질소가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많은 양의 칼륨이 같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제 칼슘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두께 증가, 끝썩음 예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끝썩음 예방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느려요. 그래서 밑거름에 칼슘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면 시비보다는 토경에 주는 게 효율이 좋아요.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고추의 끝이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까맣게 가게 되고 상품성이 떨어져요. 근데 칼슘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그런 끝썩음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병 저항성, 고추에 병 많이 오잖아요. 칼라병부터 해서 역병, 탄저병. 사실 칼슘을 뿌린다고 이런 병들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칼슘 자체가 병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같은 병의 피해를 보더라도 그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병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께 부분인데요. 칼슘 자체가 좀 이제 세포벽 자체를 단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유추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여벽의 두께 자체가 좀 두꺼워지게 됩니다. 칼슘을 공급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추 두께랑 칼슘의 상관관계가 나오게 되죠. 칼슘을 공급하면 고추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두께는 고추의 여벽의 두께예요. 저희가 고추 같은 경우는 생가루도 유통이 많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고추 가루를 만들잖아요. 고추 가루를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거는 고추의 엽육이죠. 고추의 과육이라고 표현할까요? 어쨌건 씨 바깥의 부분에 이제 과육인데, 과육 자체의 두께를 칼슘이 두껍게 한다. 수확량 자체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얘를 건조하고 나중에 가공할 때 로스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공품의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는 게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고추의 건조 중량을 증가시킨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염류집적인데요. 고추는 굉장히 비료를 많이 뿌리는 작물입니다. 다비성 작물이고요. 비료를 많이 뿌려야 되는데 염류 집적도가 높은 비료를 많이 뿌리게 되면 뿌릴 때마다 염류 장애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류 집적도가 최대한 낮은 비료를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염류 집적도를 낮추는 그림으로 이제 칼륨과 칼슘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관행적으로 주는 칼륨의 형태는 염화칼륨, 염화가리죠. 그리고 칼슘의 형태는 염화칼슘이 많습니다. 여기서 칼륨, 칼슘보다 염소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염소에 대한 설명은 이미 드렸습니다. 작물이 필수로 흡수하는 양분인 작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흡수를 하지 않고 땅에 남아가지고 염류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이죠, 염소 자체가. 하지만 염류 집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소가 들어간 형태의 비료보다는 칼륨을 넣더라도 질산칼륨이라든가 황산칼륨 형태, 칼슘을 넣더라도 질산칼슘 형태, 염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를 주시는 게 염류 집적도를 낮출 수 있는 데 도움이 크게 많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제 드리면은, 고추의 추비는 속효성으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질산태 질소랑, 그리고 질산태 질소보다 더 함량이 높게 칼륨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칼슘도 같이 공급되는 게 유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염류 집적도가 낮게 염소랑 같이 붙어 있지 않은 비료의 형태를 공급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 설명을 드리면, 유니칼슘, 유니카칼슘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요. 대부분 스펙 보시면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 들어있고요. 강조드렸던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 들어가 있고, 이 질소는 전량 다 이제 질산태 질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소보다 칼륨이
더 함량이 높으신 것도 볼 수 있고요. 칼슘도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염소가 안 들어가 있죠. 유니칼슘 같은 경우나 유니카칼슘 전부 다 질산 칼슘과 질산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 비료이기 때문에 염소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염료 집적도가 낮은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 연면시비제도 사실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뭐 칼슘 연면시비보단 토경이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양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칼슘의 흡수율 자체는 무조건 토경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급하게 이용할 때는 또 저희가 영양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조금 더 짧을 테니까, 입에도 묻고 과욕에도 묻으니까. 그래서 이런 칼슘 결핍 증상이 빠르게 칼슘 결핍 증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칼슘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칼슘 형태의 영양제를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야라비타라는 제품군을 출시를 했습니다. 제품 이름은 스타핏이라는 제품인데요, 17%의 칼슘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물에서 녹였을 때도 어느 정도 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염류 장애라든가 뭐 이제 산성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고, 빠르게 이제 칼슘 결핍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 뭐 끝석음이라든가 배꼽석음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제품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